안녕하세요. 왕만두 PD의 왕만두입니다. 아이폰 12가 발표되면서 단종이 된 폰도 있고 구형 폰들의 라인을 정리하여 가격을 조정한 아이폰 SE2, 아이폰 XR, 아이폰 11 그리고 세부적으로 저장 용량을 나눠서 가격을 측정하였습니다. 아이폰은 신형이 출시되면서 항상 이런 식으로 가격을 세분화하여 선택의 폭을 주고 있는데 아이폰의 경우 5년에서 6년 정도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사용 못하는 기능을 제외한다면 그 각각의 기종에 맞는 최신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고 있으니 중고 가격에 대한 방어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iOS 14의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는 애플 기종 중에 휴대폰만 보더라도 아이폰 6s까지 그 범위가 넓습니다. 출시일을 보면은 2015년에 출시된 폰인데 그 기종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으니 중고폰 시장에서 아이폰 가격이 높은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삼성의 경우 최근 3년으로 늘렸는데요. 과거에 2년이었으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번에 라인 정리가 된 가장 오래된 폰이 아이폰 XR의 경우 잔존 연도가 3년 정도이니까 삼성하고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노린 것일까요? 어쨌든 가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가격의 기준을 두고 정리를 했습니다. 아이폰 12 미니까지는 100만원 이하네요. 그런데 용량에서 64기가 이거는 좀 아니올 시다입니다. 사진도 그렇고 요즘 동영상도 4K로 찍는 시점에서 64기가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으로 보여집니다. 사진, 동영상 등 수시로 백업을 해야 하는 용량인 것 같아서 100만원 이하에서 64기가를 제외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니 아이폰 11에 92만원이 최고가이고요. 같은 급의 사이즈로 간다면 XR의 가격이 낮습니다. 아이폰 SE2는 아이폰 8하고 같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이즈에 신경을 안 쓰신다면 CPU가 A13의 소프트웨어 잔존기간이 5년, 용량도 넉넉하게 256GB를 사용한다고 치면 XR보다는 월등하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주력 모델을 비교해 보겠는데요. 아이폰 11이 프로와 프로 맥스 세 가지로 나왔다가 이번 라인업에서는 11만 남게 되었고 실제 11이 가장 많이 팔린 기종인데 이번에 아이폰 12와 같은 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본다면 가격 차이가 약 24만원입니다. 빠르다고 하면 5G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5G 환경이 아니라서 빠르다고 할 수는 없고요. CPU의 차이인데요. A13에 비해서 A14가 약 50%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외형도 변했고 가벼워지고 더욱 강력해진 유리 그런 기타 등등을 봤을 때 24만원에 업그레이드 된 것 치고는 괜찮아 보입니다. 할부로 생각하면은 보통 24개월 할부하잖아요. 한 달에 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신사로 하면은 24개월 할부를 하더라도 거기에 할부 이자가 5.9%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만원이 아니라 1,5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입니다. 사이즈만 생각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아이폰 12 미니와 SE2가 있습니다. 가격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참고로 아이폰 SE2가 아이폰에서 유일하게 지문 인식이 되는 폰입니다. 지문 인식을 선호하는 분은 선택지가 아이폰 SE2밖에 없다는 것도 선택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볍고 얇고 최신형 폰이 가지고 싶다는 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이폰 12 미니 128기가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미니를 사용하실 때 아이패드와 조합을 이룬다면 최고의 조합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어정쩡하게 화면 크고 무겁고 들고 다니기 그러신 분들은 이 미니가 확실한 답이 되겠죠. 아이폰에 쓸 수 있는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카메라 정도는 좋은 거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이폰 12 프로를 추천해 드립니다. 128기가와 256기가를 추천해 드리는데 사진 영상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128기가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56기가까지 생각을 해 보시라고 하는 거고 512기가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화면이 필요하고 여유도 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12 프로 맥스
128기가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 휴대폰이 150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많이 과하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전문적으로 영상을 촬영 편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아이폰 12 프로 128기가까지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표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 아이폰 구입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조금 해소가 조금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도 여러 가지 고민도 해보고 주위에서 물어보는 분들의 경우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든 영상입니다. 구형을 구입해도 신형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애플의 소프트웨어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선택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느낀 것은 다양한 소비자층을 아우를 수 있는 애플의 정책이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아이폰의 경우는 국내 통신사와 그리고 국내에 제조되고 있는 폰들 제조사들의 보조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적고, 중고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도 있기 때문에 처음 구입할 때는 좀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만 구입하고 나서도 중고 가격 보상을 많이 받으니 다음 신형을 구입할 때 가격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한 것 같기도 해요. 그 점을 본다면 지금의 가격이 이해가 되긴 됩니다. 제가 만든 기준 외에 다른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제가 만든 표를 한번 참고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왕만두 PD의 왕만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